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1번 분들의 본 모습, 그리고 나는 매일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면을 보여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시작한 주제이기도 해요. 나는 어떤 가면을 쓸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리딩 시작해보죠. 먼저 볼 건 여러분들 직장에서 모습이거든요. 자, 직장에서 모습을 보면 평소에 하는 크고 작은 잡생각들이 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오직 나만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인지 일을 할 때가 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땐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다라고 하고요. 누군가 힘들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기꺼이 건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히스테릭하거나 예민한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앞만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강인한 모습, 따뜻한 모습, 다정한 모습들이 강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립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한 상황이 찾아와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 회사를 확장시키거나 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도 상황에 잘 조화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편안하고 회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일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나 커리어에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 1번 분들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꼭 필요한 사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뭐 개인적인 고민이든 회사에 대한 고민이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이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직설적으로 강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도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싫다, 좋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고, 평소 나의 생각들을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들이 여러분들을 태양으로 본다라는 건 외모가 잘생긴 거나 이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주목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아우라가 분명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모습, 이 진짜 모습에서는 이렇게 갑옷을 입고 완벽 방어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이성들에게 방어적으로 대한다라는 걸, 뭔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세요?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 호감적인 부분들이 많다,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은근히 방어적인 철통 방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교류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깊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벽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들, 이성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더 깊이 가까워지기는 어렵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엄청 가깝지는 않고 나쁘게 지낼 필요 없는 사람들에겐 여러분들 거리 둡니다. 정말 마음속에 둔 친한 사람 몇 명 빼고는 가깝게 지낼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둬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받아주고 그냥 관계를 완만하게 지내는 것뿐 다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 가까워지고 싶은 상태이고 가까워지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깊은 사이로 발전되지 않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다라기보단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라면 이성들에게 적당한 태도와 거리감을 둘 수 있고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해야 하는 우리 1번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자기 방어가 있고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우리 1번 분들이다. 자, 그러면 친구들에게 모습. 친한 친구이든 간간히 연락하는 친구들이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가끔씩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잘 나오지 않거나 그들이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거절하거나 둘러대거나 또 너무 독립적이고 평소에 힘든 소리, 싫은 소리 잘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평소와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이다. 근데 그럼에도 가까이 두고 싶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우는 자신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독립적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기꺼이 가지만 나에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친구라면 굳이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내 마음이 예스라고 말할 때만 만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친구는 괜찮은데 이 친구는 아니야. 이 친구는 괜찮지만 이 친구가 하면 좀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때 1번 분들 모습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거,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가장 편안한 공간에 있기를 좀 원하는 모습?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거나 막 사람들을 반겨하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숨어 있죠. 너 누구야? 너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왜 자꾸 나한테 연락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도 싫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막 가깝게 지금 지내고 싶은 상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친구들과 막 놀고 재밌게 이렇게 하고 싶은 심리 상태가 아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이와 참 관련이 많아요. 예전에 상처받았던 내면의 아이를 아주 깊숙한 곳에 억압해서 내 안에 없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이 내면에 존재하시고요. 그게 무의식으로든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누군가의 거절이 있었거나 누군가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거나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누군가의 잔소리가 있었거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타인에게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친구들이든 이성이든 간에 뭔가 자꾸 방어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할 때는 가장 편안한데 이 이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친구들이든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거나 까칠해지거나 나만 더 생각하게 되는 계산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결국 나의 내면의 아이가 여리고 상처를 받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본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이고 두뇌 회전이 빠르신 분들이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상황 판단. 딱 답을 내릴 수 있는 거.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도 많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그래서 뛰어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거, 갑작스런 트러블에 대처를 하는 거, 원치 않은 상황에도 잘 헤쳐나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똑똑하기 때문에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나 예전에는 사람들과 경계선 없이 지냈던 분들이에요. 사람에 따라 바뀌는 성격도 있었고 꾸밈없이 있는 그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 사람은 싫다, 나쁘다, 좋다 나누지 않고 똑같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채롭게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다.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나만의 사연이나 어려움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하려는 행동들이 생겼고요. 나만의 강한 신념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패턴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나와 맞지 않아. 거리를 두는 게 맞아. 이런 신념이라든지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 이거는 정말 좋지 않더라. 이러한 신념들이 여러분들이 생기면서 뭔가 방어 기제가 생기고 경계심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소신대로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것이 고집으로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나의 소신대로, 나의 주장대로 이제 펼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가면이 있다. 낯선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가면이 있고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가끔 가면을 쓴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나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여려서 상처를 받아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생기면 싹 가면을 쓰게 되는 부분들. 원래 나는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계산 없이 순수하게 사람들과 표현을 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관계에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그냥 이 사람이 노를 저어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에 이미 나침반이 있고 바람의 흐른 대로 파도의 흐름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여자는 그냥 이 배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는 카드입니다.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기보단 관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대요. 나의 욕구로 관계를 대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 관계 자체를 허용하고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마음이자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떠나는 관계는 그 관계대로 두시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관계는 그 관계대로 허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긴장도 풀어주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가세요? 저는 이 이성과 친구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가면을 쓰는 것들, 더 경계하는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졌어요. 요즘 친구들 만나는 거에 있어서 또 지인이든 상관없이 그 친구들 만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한 거 살짝 뭔가 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뭔가 자꾸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상처에 대해서 거부감이 큰 게 아닌가, 이런 것들 좀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복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2번 분들 본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는 타로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공감 가는 부분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 직장에서의 모습 한번 볼게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아서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책은 지식이 많거나 학습 욕구가 강하거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처럼 자신이 쌓은 기술과 지식을 잘 사용하는 2번 분들이라고 보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 또는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다만 굉장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과사를 잘 구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마음에서도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등장했어요. 뭔가 누군가를 보면서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슬리거나 싫은 사람이 존재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일의 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짜증 또는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장은 정말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곳, 가끔 가기 싫고 일하기도 싫지만 참고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딱히 여러분들 가면을 쓰는 건 아닌데요. 그냥 굳이 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말해. 직장인데. 직장에서 일만 해야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성 보겠습니다. 이성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 이성들이 볼 땐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잘 어울릴 줄 알구나.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대해주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사회나 대중적인 것을 중요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성들에게도 다정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성들도 여러분들을 호감 있게 보는 경우가 많고 서슴없이 잘 대하고 잘 웃는 모습, 또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딱히 이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일도 힘들고 삶도 힘든데 무슨 연애야,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굳이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또 몇몇 분들은 결혼을 했거나 이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이성을 만날 일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나는 지금 그저 피곤할 뿐이야. 너희에게 엄청 잘 보일 마음이 크게 없어. 그냥 적당히 박수 쳐줘야지.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보여요. 삶에 좀 찌든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피곤해서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처럼 이게 이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는 정말 잘 대해주세요. 이성분들에게. 짝짝꿍 해주고 리액션도 잘 해주고 잘 웃어주고 하는데 그냥 관계니까 잘 맞춰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해주는 거지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한눈에 반해서 하는 행동들은 아니다. 근데 이성분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 보겠습니다. 친구 모습에서 정말 다정하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친구하고 싶을 정도로 잘 보듬어주는 부분들이 많네요. 지금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신적이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의 교류나 관계 방식이 너무 안정적인 사람. 또 여러분들이 관계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그 친구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도움과 지지를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아를 잘 느끼고 잘 찾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잘하고 나는 요즘 이런 게 힘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잘 느끼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지치기도 하고 정말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의논해주고 할 수 있는 이번분들이거든요. 그렇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또 의지도 하고요. 변치 않을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친구네요. 어떤 방어 기제나 불편한 마음이나 싫은 마음이나 이런 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함께 화합하고 있고 손도 먼저 내밀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토닥여주고 하는 우리 이번 분들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성격,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봤을 때 쥐가 나왔어요. 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해타산을 잘 따지고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성격입니다.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든 물질이든 잘 따지고 잘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관계에서 무조건 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강조되어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도 소통하면서 지내고 친구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하면서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수다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늘 같은 모습으로 이 주변 사람들을 대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 다정하다, 정말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백조 카드가 나와서요. 창의력, 창조력, 상상력 정말 대단해요. 예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번 분들. 뭔가를 만드는 거, 가꾸는 거, 보여주는 거, 창조하는 거, 새롭게 뭔가 만지작하는 거 요런 것들에 특출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요. 나의 감각이든 직관이든 느껴지는 부분이 특출나대요. 얘는 좀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나? 이 사람은 왠지 별로야. 이런 식으로 확 느껴지는 게 있고 감각들이 좋아서 촉감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감각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려서 직업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가끔 관계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균형이 잘 맞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쉽게 정리하거나 관계를 끊어내시기보다는 왜 부당하게 내가 느끼는지,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원인을 찾아보셔야 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친구이든 애인이든 상사이든 선생님이든 상관없이 좀 관계에서 내가 너무 참고 있다. 그리고 불편한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너무 내치지 마시고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에너지를 교류하게 되고 관계는 전보다 더 발전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이번 분들 공감 가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나의 본 모습과 또 사람들에게 쓰는 나의 가면은 어떤 가면인지 오늘 알아볼게요. 저도 이 주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리딩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실까요? 우리 3번 분들은 요즘 원래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냥 요즘 보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사람들이랑 막 맞춰가고 눈치 보고 뭔가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여져요. 직장에서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 먼저 들거든요. 프리랜서이시거나 상담가거나 목소리만 나오는 유튜브이시거나 네트워크로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나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일 수가 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없어서 그들 또한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가면이죠. 그러니까 진짜 제2의 캐릭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일합니다라고 하신다면 교류를 크게 하지 않거나 매우 독립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들과 이렇게 마주할 일이 많이 없는 내가 직접
통보하고 뭔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면 그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을 나누지 않고 일하는 사람? 뭔가 좀 엄격하고 규칙적이어서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카드 보시면 빛이 있지만 그림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경계심과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강조되어서 보여집니다. 외부 상황과 외부와의 교류를 잘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정말 공적인 목적만 가지고 직장이든 일이든 그렇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조차 나를 드러내고 보여줄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에 관련된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이 허락한 곳까지만 오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성 볼게요. 우리 이성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나? 지금 산처럼 완고하고 무게감 있는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나를 잘 수용하지 않는구나, 나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요. 매우 높고 멀리 있어요. 이성들과 경계선이 분명히 있고 자주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하셨거나 애인이 있으시거나 솔로라면 현실적으로 연애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연애는 뒷전일 수 있겠죠. 카드 그림을 보아도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가는 것보다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만 휴식과 충전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생각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에 더 많은 생각을,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 물고기 어떻게 잡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휴식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에 빠져서 그냥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성에게 이렇게 태도를 갖고 나아간다라는 건 정말 관심이 없다? 나는 다른 생각하느라 바쁘다? 연애와 결혼을 원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친구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우 카드로 나왔는데 사실 여우 카드가 긍정적으로 볼 땐 또 너무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볼 땐 또 부정적인 부분이 강조돼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똑똑하다. 일처리가 너무 야무지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우는요,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나의 방법이나 나의 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맞춰주지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추거나 타인을 눈치 보면서 나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완만하게 갖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 말고요. 진짜 근본적인 나를 바꿔가면서 많은 것을 배려하면서 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맞춰주는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대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분들도 있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마음, 이 선 넘어오지 마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우처럼 보는 거죠. 거리를 둔다. 뭔가 피하는 것 같다. 나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지금 상태로는 쉽게 마음을 터놓고 친구를 사귀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보면 나의 욕망과 욕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맞춰주거나 희생하는 거, 또 헌신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기꺼이 가지만 나에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일이 잘 없어요. 먼저 연락하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당연히 없을 수 있고요. 활발하게 교류하는 부분도 지금은 잘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예스라고 말할 때만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카드 보면 불만스럽고 화나는 마음 보여지고요. 또는 이 선 넘어오지 마와 같은 마음이 존재하세요. 뭐 서로가 반대되는 의견
어떤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해졌거나 풀리지 않는 마음이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화나는 감정 없어요. 분노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나의 영역을 분명히 두고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주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불편하거나 딱히 즐겁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화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선을 긋는 거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과열된 상태이다. 좀 많이 거리가 느껴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모습 보죠. 자, 팬더 카드 나왔죠? 팬더는 하루 종일 대나무 까서 먹잖아요. 그게 자신의 욕구고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나의 지금 갈망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할 때나 뭐 이성들을 만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 내 욕구 채울 수 없대요. 내 욕구 죽여야 된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의 본능적인 욕구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편이에요. 좋다, 싫다가 분명하고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내고 질질 끌지 않는 거 선호합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거 싫어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비밀이 있대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내가 분명한 거 좋아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고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그만큼 비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후천적인 부분이겠죠. 선천적으로는 나는 분명했어. 나는 사람들과 관계도 분명히 뒀고 나의 마음도 잘 표현했고 그들에게 비밀이 없었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비밀이 많아졌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마음의 감정이 고갈되었고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가볍게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대립이 있어요. 나의 마음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아, 사람들과 지내면 피곤해.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나의 본능적인 욕구와 계속 부딪히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요. 뭔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계속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강해지고 있고 그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도 많았고 사람들과 잘 지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다 보니까 삶에서 어려운 부분을 만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변화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재충전의 시간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원기 회복이라고도 하죠. 나의 마음과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카드 그림 보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욕구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것이 현재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갈망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고 뭐가 문제지? 왜 안 되지? 원인을 모르겠고 사람들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싫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싫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욕망이랑 갈망을 예를 들어 보면 뭔가를 막 갖고 싶어요. 근데 가지지 못함에 처음에 좋아했던 이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원했을지 몰라도 지금 그 마음들이 다 안 좋게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화나신 게 있는지, 좀 삐지고 토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말 못할 나만의 사정이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다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들 현재 마음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필요한 조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조언 무엇일까요? 평화. 앞으로 관계에 대한 조언을 뽑았는데 카드는요. 가장 기본적인 평온과 행복을 추구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삶에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조율하고 조정해야 된대요. 끊임없이 조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고 놓아야 할지 비워내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나의 욕구가 해결될까? 내가 바라던 것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비워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평화는 비워냈을 때, 모든 것을 좀 놓아줬을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에서 조화를 찾으신다면 결국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들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나의 마음에 상충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버리시고 지금 현재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현재의 나를 딱 고정시켜 놔야 돼요. 현재의 나를 고정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식사가 뭐 없나 찾아보고 어디로 산책하면 좋을까? 오늘 하루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이런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현재를 돌보신다면 평화로워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헤쳐나가는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 보입니다. 자, 관계에 어떻게 지낼까? 앞으로 내가 어떤 가면을 또 쓰고 살아갈까? 이런 거 아니고요. 계속 비워내시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조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구가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뭔가 편안해지고 한숨 돌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본 모습과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봐줘야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직장 모습부터 볼게요. 직장에 여러분들 어떤 가면 쓰시고 계시는지 새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새는요, 민감하게 빠른 반응을 보이고요. 항상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직장 사람들이 우리 4번 분들을 볼 때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긴장한 모습? 아니면 신경이 예민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직장에서 작지만 성가신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죠. 또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새 카드가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 연설을 하는 거, 대화나 토론을 하는 거,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로 말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새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기보단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또 바쁘고요.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게 만들거나 따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짜증나고 거슬리는 사람 있지 않을까? 뭔가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하기 싫지만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예민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성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성들에게 다정하고 친근한 가면을 많이 쓰시네요. 이성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편안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또 장난스럽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많은 계산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해도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개는요, 본능에 충실해서 거짓이 없고요.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해줘요. 아무리 처음 보는 이성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잘 대해주는 모습으로써 이성들이 금방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 이성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피곤하고 지쳤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냥 누군가와 사귀는 것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고 겉으로 잘 맞춰주고는 있지만 내 알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성을 떠나서 이 개인적으로는 실연의 시기를 거치고 있거나 좀 과중한 상황 속에 있어요. 외부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매일 일하느라 바쁘거나 야근을 하거나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드 보면 이성들에 대한 여러분들 속마음인데 링겔 꽂고 있어요. 나는 사랑에 크게 한번 다쳐봤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면 또 다칠까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랑에 쏟을 만한 에너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볼게요. 자, 친구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을 뭔가 나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 바닷가 안 가면 배 보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으면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만날래 하고 생각을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거리가 멀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한다고 해도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나 연락을 해도 답장이 빠르게 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적 여건이 잘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자신의 목표와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힘쓰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뒷전의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본 모습 볼게요. 본 모습을 보면 잡초 같은 4번 분들이래요. 확고하고 튼튼하고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고요. 그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해요. 생활력이 강하다고 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강한 근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근본적인 성격이고 또 이 부분이 후천적인 노력이나 습관, 경험으로 단련되어서 이게 나의 원동력이나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명상하고 차분하게 있는 거 못하고요. 계속 뭔가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해야 하고 일과 취미생활이 있어도 그것을 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과열 상태가 돼버리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인간관계는 다 뒷전이에요.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가 좀 막히는 듯한 기분 들지 않으실까 하거든요. 원래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단 최대한 타인과 상황에 맞춰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좋긴 한데 인간관계에서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잠적해버리거나 잠수를 타거나 굉장히 조용해져서 잘 살고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점점 더 나의 감정을 잘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잠수를 타거나 휴식을 위해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일에 초점이 너무 맞추어진 탓에 에너지를 또 충전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바쁘게 달려나가야 되는 미안해 지금 나 너무 바빠 나 지금 계속 달려야 되는 중이야 내가 휴식할 시간도 요즘 없어 나는 해야 할 게 있어 나는 꼭 도착해야 할 목표가 있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정신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아픈 것도 있고, 좀 충전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 힘이 안 난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삶이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쁨과 즐거움보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잡초처럼 버텨내야만 견딜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난 이미 뽑혔어.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었어. 내가 표현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표현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 그게 내 모습이야. 근데 삶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 계속 열심히 일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또 실패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나무처럼 버틸 수밖에 없었어. 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맞습니까? 말하면서 살짝 여러분들의 어떤 힘든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보여져서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딱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고 뭐 계산하거나 나만의 이익만 따지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만 관계에서의 활동은 지금 점점 조용해지고 나의 목표나 일에서는 너무 과열 상태다 보니까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필요한 조언 뽑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든 나의 삶이든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많은 변동성에도 여러분들 주의를 빼앗기시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강인함만 가져주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그만큼 한 번 더 나아가시면 돼요. 그만큼 왔던 생을 한 번 더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신던 대로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시기구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처럼 끝까지 가라. 너 갈 수 있다. 지금 하던 대로 끝까지 밀고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끔 답답하고 막막한 감정을 느끼신다면 그때는 뭘 더 해야 하지? 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가 아니라 생존 기술과 회복력을 키워야 할 때이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시고 내면의 분노를 마구마구 분출해 주시면 좋아요. 꼭 분노가 아니더라도 답답한 가슴을 확 트일 수 있게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이 사막을 걸을 때 생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많은 도움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 맞고요. 앞으로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나아가라는 조언 나왔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